요즘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이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래 산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인 제 또래들도 불안한데 50대나 60대는 더 불안하겠죠? 이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래희라고 환갑만 지나면 그럭저럭 생을 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100세 인생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고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제2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40, 50대 중반은 한국 사회를 받쳐주는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안에 빠진다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40대, 50대인 나이가 인생에서 걱정이 제일 많은 때예요. 자식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난생 처음으로 노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이때쯤이거든요. 머리숱도 조금씩 적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정력이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좀 불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야 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불안의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하면 놀라운 순발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비무환이라고 닥치기 전에 대비를 해놓으면 더 좋으련만 그냥 태평스럽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40, 50대에는 좀 불안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람들은 불안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불안해하는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는 거죠. 40, 5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야 할 나이예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안과 흥분은 생리적인 현상이 비슷해요. 흥분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해도 마찬가지죠. 그걸 흥분이라고 생각하면 설레는 거고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일이죠. 적당한 불안은 삶의 의미를 찾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을 걱정하면서 더 큰 불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젊은 세대가 명심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인생이 참 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세뇌가 되다시피 했는데 살다 보니 인생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40, 50대가 되면 마음이 초조해지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까지의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보다는 흥분이 앞설 겁니다. 내가 지금껏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흥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전과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대책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든 은퇴 10년 전부터 현역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면 우동집처럼 작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인데 통계를 보면 3년 내에 98%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딱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해보겠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완전히 워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라이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기 집 근처에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골목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은퇴를 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황당한 겁니다. 완전히 허벌판에 혼자 내몰린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죠. 쫓기는 기분이 되어서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 명입니다. 절반은 아직 현역이고 절반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젊은이들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세대는 자신의 존재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영감 세대는
전쟁 폐허의 뒤뜰에서 깡통을 두드려서 프라이팬을 만들어 살아온 세대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세계 최첨단 기술자들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에요. 자신들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의식을 가져야 해요.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에 외국 기술자들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김포공항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직사대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돈, 노하우가 경영기법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베이비 부머의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직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잖아요. 수백 년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양의 기술과 맨바닥에서 구르며 익힌 기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사들이 다 외국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 나라 말을 좀 배워두면 거래처에서 찾아왔을 때 말을 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봐달라. 이런 제안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우동집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10년은 공부를 해야 해요. 우선은 주방장이 하는 일을 배워야 하니까 현역에 있을 때 식당 일을 구해서 퇴근을 하고 나면 식당으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장 보는 것부터 제대로 하는 걸 배워야죠. 그리고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된장찌개든 두부찌개든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장 안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각오로 연구를 해야 해요. 10년을 하나에 매달리면 뭘 해도 도 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 한 귀퉁이에 공간을 내서 허름하게 식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제2의 인생을 생각할 시간이 없죠. 10년을 투자해서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도 벅차서 쉬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제대로 쉴 틈이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하고요. 창조적인 생활을 하려면 휴식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일만 하지 말라고 법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휴식 없이 일에 쫓겨 살다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해요. 전반전에서 죽어라 뛰어서 서너 골 넣어봐야 후반전을 망치면 경기를 망치는 겁니다. 후반전에 잘해야 이기는 거죠. 인생의 승부는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변하고 있어요. 컬처럴 크리에이티브스, 문화 창조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근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건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쪽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원대한 뭔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꿈도 큰 꿈. 그런데 그렇게 큰 걸 찾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속도도 천천히.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단출하게. 그렇다고 일부러 관계를 정리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며 명상도 좀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만날 하는 얘기죠. 평생 현역으로 뛰어라. 어릴 적에는 자신의 적성이 뭔지,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몰라요. 첫 직장을 고르는 나이만 해도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쪽에 잘 맞는구나. 나는 이런 걸 하면 잘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지요. 그걸 찾아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기대와 흥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